지금 예를 들어 LH 같은 거 있지. 예. 요런 데도 직접 다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첫 번째 타겟이 LH야. LH.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전문가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전문가란 말이야. 네. 그래서 왜 LH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못마땅하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LH가 택지를 다 조성을 해놔. 네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민간 개발업자한테 다시 파는 거. 그렇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평소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손보겠다. 와, 진짜 이건 세상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각 외청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들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편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 보고하려면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 비서관을 잠깐 저녁에 만났는데 그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더라고. 진짜 그렇구나. 그 출퇴근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자요. 간이 침대 갖다 놓고 그리고 하루나 많으면 이틀 정도는 집에 가서 자는데 토요일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잠만 잔대. 잠이 부족해갖고. 근데 아니 그 몸 상하려고 왜 그러냐. 그래도 집에 가서 자야지. 근데 과제가 수시로 떨어지니까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과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과제가 아니고 직접 전화해서 직접 전화해갖고 뭐 이거 해갖고 하라고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집에를 못 가. 엄청 불쌍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상사 만나면 죽는 거야. 야 금융감독원장 들어오라 그래. 네 김용남입니다. 그렇게 되면 침대 하나 사줘요. 간이 침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는 네, 거야.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그 덕분에 거죠.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맞아요.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재밌는 게 많은데 네. 거기 또 연설이 좀 있었는데 뭐 짧게만 그거는 소개해 주시죠.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민주한국의 기환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예. 그다음에 3대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전히 갈 길이 험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강조한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 네, 저랑 약속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힘쓰겠다. 예.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산업 균형 발전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 네. 특히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책 마련 이런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다. 예. 이런 취지의 어떤 보도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취임 30일에 소회를 밝힌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워커홀릭 그런 면모가 다 드러나. 맞아. 와, 나 깜짝 놀랐어. 예. 그냥 눈 뜨고 눈 감았다 눈 뜨면 금요일이 돌아온다는 거야. 한 주가 금방 간다. 근데 너랑 완전히 다른 게 뭐냐? 또 뜨면 보통은 너는 맨날 주말만 기다리잖아. 그렇죠. 저 그렇잖아. 주말만 기다리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이 너무 고통스럽대. 주말 오는 게 너무 싫대. 왜냐? 예. 주말에는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주말에 일을 하면 나의 딸린 사람들이 몇백 명씩 움직여야 되니까 눈치가 보여서 내가
그냥 관저에 박혀가지고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 와, 이건 대단하신 오컬링입니다. 거예요, 이거는.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편하고 좋죠. 예. 근데 전 자, 되게 웃겼던 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4.5일째 질문을 받거든요. 그 4.5일째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렇게 쉬지를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 그걸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거는 약간 좀 참모들은 짜증 많이 냈을 겁니다. 맞잖아. 4.5일째 여러분 쉬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렇게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쉬어야 됩니다, 국민들.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앞에 참모들 다 앉아 있어. 그 면이 서겠어. 머리 헝클어져 있고 살 빠지고. 면이 서겠냐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6일씩 사무실에 자게 만드냐 뭐 그렇겠지 속으로는. 네. 자, 일단은 그 장면 영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인가? 아니, 금요일에 제가 마음이 쓰이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은 되게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뭐 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100명 이상 아니면 몇백 명이 비상 대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많이 보여서 주말에는 제가 웬만하면 공간에서 일을 하는 편인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다른 사람들 뭐 살이 빠져서 얼굴이 뭐 헬스개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은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난 이거 보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게 나는 윤석열, 김건희였어요. 그 사람들은 첫째 일도 안 했잖아요. 예.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개인 일로 밖에 나간다고 해가지고 비상대기 다 시켜놓고 갑자기 취소하고 그랬다는 거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 네. 와, 그게 생각나갖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일을 하겠다는데도 그게 눈치 보여서 공간에서 혼자서 진물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안 뽑고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윤석열을 뽑았었어. 그렇지. 근데 저는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아이고. 물론 30일 만에 기자회견 하는 것도 상당히 파격이고 2시간 동안 그냥 막힘이 없이 모든 질문을 다 소화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예. 대통령께서 얼마나 과도한 일정으로 고생했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안색이 더 좋아졌어요. 네. 더 건강해지신 모습을 보면서는 네. 야 진짜 사람이 자기가 행복을 느끼고 맞아. 사랑하는 일을 하면 맞아. 몇 시간을 해도 이게 즐거운 거거든요. 맞아.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예. 근데 저는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일을 잘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행정의 기본기가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지내고 뭐 이런 거는 어떤 대통령의 비서의 실장이지 행정을 기본부터 다 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정부터 모든 기본기를 다 갖춰서 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5,200만 배의 행복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네. 직속 상사로는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나라는 좋아집니다. 공익적 가치가 나라는 올라갑니다. 좋아져요. 참모들 그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이 몇 부분 있었는데 썩어 있습니다. 썩어 있어요. 실제입니다. 표정 너무 안 좋다. 네, 실제입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거든요. 저런 상사 스타일은 멀리서 바라볼 때 훌륭한 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참모들은 뭐 알아서들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뭐 좋은 됐으니까. 예. 그 대통령이 맨날 솔루션 주시잖아요. 네. 5,200만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면서 네. 네, 행복을 느끼도록. 근데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 그
일하는 건 좋지만 몸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쉬셔야 됩니다. 라고 그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려면 쉴 시간을 줘야지. 네, 뭐 그건 시간을 안 주면서 같이 쉬어가면서 알아서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웠던 부분들이 몇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반가웠던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많죠. 네, 걱정한 거였어, 걱정.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냈거든요.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시의적절했는지 맞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그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 뭐. 와, 내가 이게 왜 그렇게 기분 좋고 왜 반가운 줄 압니까? 네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걱정 호루라기 불어 호루라기가 들리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이걸, 듣고.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 예. 걱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보다 우리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어떤 인사가 문제 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인사들이 검찰 개혁에 방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그렇죠. 기대하고 있으면 돼. 그렇죠. 난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검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한 말씀이에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누구랑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인데 뭐. 아니요, 저는 광주지검에 같이 근무했지. 심지어 그때 제 형사 2부 수석 검사할 때 우리 직속 부장이 권성동 부장이었어. 어쩌라고 근데 인사가 그렇게 낯섰는데 어쩌라고. 겸손하셔야죠. 네, 겸손하셔야죠. 근데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듣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이진수 차관도 국회 나와서 하는 발언 들으면 걱정이 되죠. 검찰의 인식이 그렇지. 아직도 이 정도구나를 우리는 그렇지. 또 확인을 하는 거고 예. 결국 인사권자이면서 이 최종 지휘자 대통령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 부분은 믿고 또 함께 우리들은 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역할들을 핵심이야. 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소통되고 저는 봅니다. 있다는 게 핵심이야. 가장 중요한 그러네요. 부분이에요. 저 보고 계시죠? 아니, 2번 찍었어? 2번 찍었네. 속내는 소통되고 있다. 하는 거 이게, 보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 핵심.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 아니 안 되면 자르면 되지.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잖아. 됐지? 이게 핵심이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핵심 뭡니까? 공직자는 지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까? 예. 유지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왜냐?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공직자는 달라진다며. 그렇죠. 그러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은 달라졌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달라질 일도 없지만 네. 관련해서도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함께 보시죠.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조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깔끔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죠. 이제는 됐죠? 네. 다 빨리 자 이제. 이제 자 그만 편하게들 좀 자. 됐잖아 이제. 네.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아니 근데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검찰 해체라는 용어를 자꾸 쓰면서 마치 이거를 무슨 과격한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거든요. 아이, 그런 거 안 근데 저는 이거 검찰 해체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재조정하자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방분권 외치잖아요. 지방화 시대. 그걸 가지고 정부 해체라는 말 안 쓰거든요. 네.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해체라는 뜻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치 검사들의 기득권을 해체하자 지금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의 그 프레임도 이제는 통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올바른 인식을 오늘 또 정리했기 때문에 전 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해. 진짜 뭐가 더 필요해. 이제는 뭐 됐어. 네. 이제 됐습니다. 됐죠. 불만 있어요? 아니 내가 전화가 무슨 불만이 있어요. 들짝 놀라셨다. 사과나 해 사과. 노처우 받고 함께 사과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예. 근데 발목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발목 잡는 세력. 자, 네.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죠. 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연내에 이전시켜라 네. 라고 아주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빨리 해줘.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네. 정말 이런 호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부산 해운대 구의회에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해수부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민들 지금 비판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예. 자, 그 초유의 사태 영상에 담겼는데 이 말이 돼 이게 근데 나는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진짜 뭐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어. 거짓말 아닙니다. 네. 여러분 무슨 내가 국민의힘 모함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향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김미애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코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러나 실행돼야 되는 게 먼저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라는 그런 결의안을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포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원 9명, 반대 10명으로 포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수부 이전하고 재판. 아니 난 진짜 그게 너무 와 어이가 이거는 없어. 진짜 이거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장면이 실제 연출이 됐고 부결이 됐어. 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은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저희 게시판 마비되고 아, 다음 지선 때 보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저자들이 부랴 네. 수습에 나서는데 그 수습마저도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수부 이전 결의안은 산업은행 이전이 빠진 불완전한 안건이었다. 산업은행이 무슨 왜 나와 여기? 네, 갑자기 이거 나오면서 그래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해수부의 1+1 동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근데 참고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실현이 안 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왜?
욕을 하도 얻어먹으니까. 아니 왜 원 플러스 원? 왜? 아니 이게 무슨 저도 뭐 궁금해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왜? 마트 너무 자주 다녀요. 마트 할인 행사도 아니고 1+1을 왜 거기다 붙여? 아니 그 왜? 그러니까 이거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그냥 발목 부러뜨리기 수준인데 저 의원이 박기훈이라는 의원이 해운대구 의원이에요. 맞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 정합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부산 시민들은 뚜껑 열리죠. 화가 나죠. 아니 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단순히 정부 부처 하나가 그냥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나는 부산에 떼어주자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수부 이전 공약이 왜 나왔냐? 이거는 지금 북극 항로의 활성화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한 8달 이상은 글로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럽으로 가려면 남방 항로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북극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경비가 한 30-4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짧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중점 항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유력한 항구가 부산 신항입니다. 거기를 중점 항구로 더 개발하고 그 배후에 제조업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조성을 해서 유럽에서 뭐가 싫고 여기까지 오면 부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2차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 이걸 다 스터디를 많이 하고 나온 공약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 플러스 HMM 본사 이전 그리고 부산 신항의 활성화 그리고 제조 산업단지의 조성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사업이네요. 아니 이게 부산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이네, 쌍수를 혁명. 들어서 환영해야 되는 혁명이야.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지금 부산이 계속 요새 인구가 줄어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부산은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에 없는 게 부산 내려가면 있고 막 이랬거든. 근데 지금 그리고 엄청 침체예요. 경제 규모도 컸고. 예. 근데 부산이 사실은 계속 좀 다운사이드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북극 항로화 개설해서 이게 지금 공약이 하나둘씩 실천되면요. 부산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서울 못지않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부결시켜? 이 정신 나갔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맞아요. 아유 정치인이 그놈이지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뭘 그놈입니까? 부산 침체 왜 침체됐는지 결론 났잖아. 정치인들이었어. 다음 지선 때 진짜 근데 이분들 안 뽑힐까? 근데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한데 지금 하나만 더 보강하면 해사법원 유치까지 있어요. 이제 부산에 다 해양 물류 관련된 것들은 이제 토탈 패키지로 다 가는 건데 저 반대 논리가 1+1이지만 저거 내란적 논리라고 보거든요. 내란을 좋아하는 당에서 자주 쓰는 논리예요. 그게 뭐냐? 지난번에도 여야가 합쳐가지고 연금 개혁에 대해 가지고 모수조정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 벌고 이제 구조개혁도 하잖아요. 구조개혁 안 했다고 그거 잘못됐다고 또 비판을 해요. 저 박기훈 의원하고 수준이 매우 비슷한 논리입니다. 1+1 논리입니다. 지금 뭐 댓글에서 지금 여수 막 치고 들어오네. 우리 살라고. 당연하지. 아이 그러지 마세요. 네. 아이 왜 그래? 목포도 치고 나오네. 아이 그러지들 마시고. 아니 가까운 것도 네. 막 치고 나와요. 뭐 울산. 울산은 한번 해볼 만하지. 울산. 또 그렇게 아니 근데 부산에서 반대를 구의원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굳이 반대하겠다고 하면 다른 곳을 적극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